스페셜 출제 예상 실전 동영 1회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출제 의도 첫 번째, 최근 10개년 공인중개사 키워드 기출문제 분석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타 국가고시 민법 기출문제도 분석 반영했고, 세 번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 이게 바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최신 유형 적극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동영 종료 후 사례형 10문제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테마는 가능한 한 동일한 문제번호에 위치시켰다는 것. 그러면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단독행위. 이 문제의 키워드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것. 법률행위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와 계약의 구별. 일단 기억지문 취소는 단독행위, 리을,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당연히 단독행위죠. 그런데 여기 일방 이약이 있습니다. 특히 이약자 들어갔을 때 이것은 계약이 됩니다. 합의 해제는 직관적으로 합의란 말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합의 해제는 손이 없다. 무슨 소리일까요? 손해배상 문제 없고 이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돼 있습니다. 총칙은 성립과 효력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5분 대기조 출동할 때 허가 맡을 것. 이게 효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립이 아닙니다. 효력. 그래서 일단 대자가 나옵니다. 특별 효력 요건 대, 그 다음에 기조. 대기조 출동할 때 허가 맡을 것. 이게 특별 효력 요건이고, 세 번째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는 성립에 관한 것이지 효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타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낙성계약 청낙승 낙성립. 그다음에 요물계약은 약정 플러스 뭔가 물건 인도가 있어야 되겠죠. 낙성 요물은 성립에 관한 것이지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43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설명 중 틀린 것. 이 문제의 키워드는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과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되고 하나는 아닙니다. 그럼 한 번씩 풀어볼까요? 1번 지문은 비자금, 두 번째는 강박, 세 번째는 강제집행 어쩌고 저쩌고,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회피, 탈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사소송, 요거는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결국 형사소송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로 평가하지만 민사소송은 무효로 평가하지 아니한다는 것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판례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늘 강조합니다.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강박이 나왔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강자가 나왔습니다. 강제집행 어쩌고 저쩌고 여기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탈세. 탈세는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자금 나왔습니다. 다음에 하나 없네요. 명의신탁.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것. 이거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것.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는 것.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구별하실 것.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된 판례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44번 의사표시로 갑니다. 효력 발생에 관한 겁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러면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법 조문상 얘기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효력 발생은 한 문제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1번 지문은 우리는 도달주의가 원칙, 특별한 경우에 발신, 드디어 나왔습니다.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돼도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고 미치지 않는다. 팁 드릴게요. 모를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다 목쓴 거세요. 법 조문상 99%가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 원래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달을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했으니 알았으니까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한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도달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것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합니다. 도달시킬 수가 없죠. 이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조심할 것 보통 우편이죠. 근거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등기 우편, 내용 증명은 추정할 수 있다는 것. 팁 드리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45번 갑니다. 착오. 시험에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갑이 을의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유입니다. 아마도 갑은 이 계약이 뭐하다? 유효한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체불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난 착오가 있었다. 난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럼 저쪽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 없다 둘 중 하나가 정답이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1번 지문은 법령상 제한, 이건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산 경우는 동기의 착오입니다. 이 말은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압류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소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런 동기를 갖도록 촉발시켰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네 번째 것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토지 대자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해지한 이후에 착오 취소할 수 있는가? 판례는 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정답은 5번.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들 몸에다가 제가 장착시켜 드릴게요. 오른손으로 악수가 성립. 악수가 성립. 합의라고 합니다. 손 딱 치는 겁니다. 악수하지 않는 것. 그게 불성립. 성립을 우리는 계약법에서 합의라 하고 불성립은 불합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립한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을 그려드립니다. 오른손으로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건 유효, 유자, 유. 오른쪽 눈 동그란 것은 무효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취소라고 생각하세요.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입니다. 그러면 유효를 전제로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해제가 나오는 거죠.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준다 이야기예요. 그게 채무 불이행, 해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 갑께서는 계약이 유효한데 왜 안 주느냐? 체불로 인해서 해제가 들어왔을 때 의리 나는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즉 유효를 턱 밑에 유효를 전제로 해서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 자 오른쪽 눈 왼쪽 눈 취소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팁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취소할 수 있다. 하나 더 드리면 나중에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계약이 유효를 전제해서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판례 꼭 기억하세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유효를 전제해서 해제 담보 책임이 들어오더라도 위에서 누를 수 있다. 찍어 누를 수 있다. 몸으로 기억하세요. 시험 볼 때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답을 맞힌다. 46번 대리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대리권 소멸입니다.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일까 아닐까? 한정 후견 개시는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그냥 조문 이야기입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본인께서는 대리인의 자기가 선임한 행위 무능력죄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뜻. 두 번째, 한정 후견 개시는 드디어 나왔네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헷갈려 맨날.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이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실 것. 세 번째는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 공동 대리가 아니고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즉 현명할 것, 권한을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자 여기 보시면 변화시키면 안 되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 기억해 두시고 47번 협의 무권 대리 100% 나옵니다. 불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맞힐 것. 이 문제의 키워드는 추인입니다. 추인하게 되면 늘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민법은 바로 이것이 묘미죠.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안 경우죠. 안 경우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선처리는 최악. 선처리, 철에는 선이 최악, 최고는 악이 가능. 두 번째,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죠. 처음부터 계약한 때부터.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말랑말랑한 불확정무의 추인은 처음부터가 맞죠. 계약한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 세 번째 것은 추인은요. 내가 원해서 책임지겠다는 얘기니까 무권 대리인, 직접 상대방, 권리 승계인 어느 누구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이죠. 잘못이 있습니다. 할 말 있을까요? 그 입 다물라.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던 추인 거절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팁을 하나 드리면 같이 세트로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같이 비교되는 것을 같이 묶어서 그래서 불확정 무효 무권 대리 추인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런데 확정 무효 추인, 확정 무효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같이 묶어서 기억하기. 공부는 이렇게 세트로 반대로 기억할 것. 48번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네 가지를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당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정 유효는 취소입니다. 제착 사강. 무슨 사강? 제착 사강,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거 따서 제착 사강이 취소, 불확정 유효입니다. 취소하면 확정 무효가 되고 취소 안 하면 확정 유효가 되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불확정 무효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무권 대리와 허가 지역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본다면 1. 기억지문 조심할 것. 본인의 수권을 맡은 미성년자의 대리행위. 그냥
미성년자만 나왔다면 요거죠. 취소, 불확정 유효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수권을 받은 미성년자의 대리행위.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한테 대리권 줘서 계약을 시켰다면 그 미성년자 대리행위는 퍼펙트 확정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미성년자 대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법대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기억이 함정. 니은 적극 가담 보는 순간 확정 무효, 타당성 무효, 무권 대리의 법률 행위는 여기서 불확정 무효, 디귿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탈법 행위는 강행법규를 간접으로 위반했을 때 확정 무효, 허가지역 당연히 불확정 무효. 정답은 디귿 미음. 이런 문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야기 한번 변형한 거고 49번. 미성년자 갑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병한테 매각, 병은 다시 정한테 매각. 아직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이때 추인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고요. 성년되면 법정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정답할게요. 이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추인할 수 있을까요? 추인권자는 아니죠. 그러나 법대야 당연히 취소권자이면서 추인권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묻고자 하는 것은 추인권자를 묻는 거죠. 그리고 추인권자는 당연히 을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최초 계약한 원래 상대방, 그때 그 사람, 병한테 하는 거죠. 정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다? 최초 계약한 누구? 병. 그 다음에 취소를 한 다음 확정 무효 등급 가지고 정한테 가서 공격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말을 바꿨습니다. 추인권자 하고 취소의 상대방 따로따로 물어봤으니 정답은 3번. 사례 문제였습니다. 50번. 10문제입니다. 총 지금 무조건 10문제입니다. 조건이죠.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이렇습니다. 조건이 성취가 됩니다. 원칙, 소급표가 있을까 없을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칙은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 소급표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약으로 소급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기한이 아닙니다. 조건은 원칙, 비소급표. 단 특약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 1번 계산합시다. 불능은 마이너스, 정지는 발정, 발성, 발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정지, 발정, 발생 플러스 불성치 확정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세 번째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소급해야죠. 근데 무효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 붙이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몽땅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칙은 10문제 딱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물권법 가겠습니다.